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차단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고 내면이 불안해진 거예요.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결정이 난 일인데 내가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또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의 행동 규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내면이 불안해지고 여러분에게 남은 미련의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기 눈에 보이고 생각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힘드니까 스스로 인스타 팔로우도 끊는 거죠. 혹시 내가 계속 보다가 보면은 또 생각나서 연락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반응을 끌어오기 위해서 차단하거나 도발하는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간간히 그런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은 카테고리화하는 위해서 3개월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 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행동들이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빠르게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사실은 근원적인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레미본사랑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자 만난 거 푸사에다 올렸다가 막 이런 후잡한 행동을 하는 행동들 보면요, 상대방의 멘탈이나 자존감이 매우 약한 건데요, 상대방의 반응이나 관심만 끌어오려는 전략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얕은 수에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이런 수작을 했다라는 건 마음이 커져 있다라는 거니까 좀 더 마음이 커져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상대방에게 반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니본사랑님 사연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면은 어떤 상태겠구나, 이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겠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이 이런 상태면 어떤 행동을 할지도 미리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인간 상태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변하는 경우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얘가 이렇게 한번 연락이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은 없어지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계속 남아있죠. 제가 예전에 키덜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어른인데 장난감 가지고 노는 사람을 키덜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 한번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츰 적응이 돼서 괜찮아지는 것 뿐이지, 그리고 내면 세계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가 튼튼하면요, 감정들을 컨트롤하는 것 뿐이지 감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요, 이런 감정들 하나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면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죠. 내면 세계가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헤어진 지 오래 지났는데도 그 감정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내면 세계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데 이런 감정들을 갖다가 자아라는 놈이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이 자존감의 크기가 작으니까 얘네들이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져야 되는데 괜찮아지지가 않는 거지. 자아의 역할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미련 때문에 만나는 행동은 좋지 않다라고 봐요.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원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미련, 단순 호감 때문에 그 사람과 다시 만나보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도 않고 이해관계가 개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어떤 것이든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직장에서 일주일간 야근을 했어요. 밤새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엄마가 방 청소 안 했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이거 짜증 안 낼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없고 몸 컨디션이 되게 좋아, 그런 상태라면 엄마가 방 청소 왜 안 했어? 방 청소 좀 해 라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알았어, 내가 지금 여유가 되니까 지금 할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몸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감정 상태라는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연락을 차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에게 장문의 카톡이 계속 와. 그러면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너무 많이 연락을 하고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그러면 상대방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럼 차단할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이 헤어짐을 당할 때 보내는 이 매달리는 카톡이나 이 연락은 대부분 이해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전에 우리 ING님 사연도 그랬고 리르님 사연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해관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과 하루 이틀 만난 게 아니라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상 만난 사이라면 말이죠.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거나 싫거나 하는 감정 때문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잘 안 맞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여러분과의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건드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매달린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선 사실 딱히 대답할 것도 없어요. 대응하기가 참 난감하겠죠.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랑 만나던 어떤 남자가 도저히 미래를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얘를 믿고서는 결혼을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렸어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생각해서 헤어지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남자애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장문의 카톡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